뭐 이런 식으로 3개에서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고 뭐 며칠 만에 다 팔기도 하고 그래요. 잘 파는 데는 뭐 일주일까지 갈래나 일주일 못 갈 수도 있지. 한 3일, 5일 만에 한 번씩 갈고 그러거든요. 이 탱크에 얼마 들어가나? 20만 리터 들어가나? 탱크롤이 3만짜리가 있고 뭐 그런데 조그만 거 3만 리터 들어가거든요. 탱크롤이 몇 개 갖다 하고 20만 리터. 금방 팔아요 그거. 서울 같은 데는 개수대기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때까지 싹 비워놓을 순 없잖아요. 좀 섞여 있겠지. 그러니까 동절기 경유하고 하절기 경유를 나눠가지고서 저장하는 걸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주유소 이거 잘하는데 동절기 그 저장 탱크하고 하절기 저장 탱크를 따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하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 그 주유소 그 땅바닥을 파가지고 탱크를 큰 거 묻어야 되거든요. 20만 뭐 아무리 못해도 10만 리터 이상 되는 거 묻어야 되겠지. 10만은 돼야지. 그거를 그 묻어야 되는데 이거 동절기 하절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 뭐 하나는 놀린다는 얘기예요. 겨울에는 3개월 쓰고 여름 거는 놀리고 여름 거는 9개월 쓰고 3개월 놀리고 안 돼요 이거. 무슨 얘기야? 동절기 거하고 하절기 게 섞일 수 있다는 얘기죠. 주유소에서.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주유소 일을 잘 아는데 어? 이 주유소 그 짓고 그러는 거 응? 설계도 좀 해보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동절기 주유소 저 탱크하고 저장 탱크하고 하절기 저장 탱크하고 이걸 따로 한다? 그런 거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섞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동점조가 낮아지죠. 동점조가 높아지죠. 이게 그러면 30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위안을 삼냐면 영하 30도까지는 아니니까 그죠? 영하 30도까지는 그냥 그 여유분으로 한 거고 23도 마이너스 23도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8도 마이너스 18도 하절기 경유가 탱크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동절기 경유를 갖다 섞어버리면은 어떻게 돼? 23도 마이너스 23도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계절이 바뀌는 그 순간 11월 1일부터 그 뭐 이렇게 12월까지 쭉 가는 기간 그 기간 안에는 이걸 맞춰야 되니까 하절기 걸 못 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섞어가지고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안 돼 이거 단가가 안 나와서 탱크 하나 심으려 그러면 그 부지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뭐 안 돼요. 뭐. 부지 50평 이상 있어야 돼요. 탱크 하나 심으려 그러면 그 탱크 심는 그 면적도 있고 주유기 하나 더 해야 되고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차에 내가 이거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 기름을 중간중간에 넣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조금 운행을 하고 내가 지금 10월달 기름이 들어 있을 거예요. 저 안에 다는 아니지만 10월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기름을 채워놨어요. 근데 나갔다 온 거야. 한번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자주는 못 나갔지만 나갔다 왔어. 나갔다 오고 그러니까 하절기 기름이 들어가 있었겠죠. 꽉 차 있죠. 근데 조금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름을 넣고 이럴 상황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넣어놓자 이래가지고 기름을 집어넣고 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하절기 게 100%차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뭐 초? 뭐 중순? 뭐 12월 뭐 얼마 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한 달씩 이렇게 널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름이 비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쓴 양만큼 그만큼 다시 집어넣었어요. 뭐 꽉 채워놓으려 그런 게 아니고 귀찮아서. 그리고 이거 나중에 주유를 해서 움직이고 막 이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거를 미리 이걸 받아놔야지 나중에 뭐 주유하고 뭐하고 이럴 상황이 안 돼서 바로 이거 그 차를 운행을 해야 되고 계속 굴려야 되는 응급하게 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한 10% 정도 10% 정도의 동절기 기름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90%는 지금 하절기 기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영하 18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지금 저 철책 있는데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절기 기름 영하 18도 정도 되면은 갤화가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는 그 기름을 주유통에 넣고 다닌 거죠. 동절기인데 그럼 되겠어요? 그럼 되겠냐고. 응?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그 계절 바뀔 때 그래서 이제 온도 몇 도까지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 기름통에 보통 60리터 들어가거든요. 60리터 들어가면 뭐 요즘 한 80km 이상 80km 800km 이상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연비가 좋으니까 요즘 800km 뭐 이상 가는 그걸 갖다가 다 비울 수도 없잖아요. 차 안 타고 다니다가 그거 다 비우고서 동절기 걸로 뭐 바꾼다 경유를 동점도가 더 낮은 걸로 바꾼다 이럴 수 없잖아. 800km를 어딜 가? 그렇다고 뭐 비행기 비상착륙 하듯이 왔다 갔다 뿌려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첨가제를 써야 되겠죠. 첨가제를. 그걸 좀 주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한 10리터, 뭐 20리터를 썼다. 그러면 20리터를 동절기 거로 들어가고 그리고 첨가제를 갖다 집어넣는데 그 양을 좀 준수를 하셔야 된다. 이제. 왜 그러냐? 첨가제라는 것은 이 파라핀의 겔화, 파라핀이 주게 되는 거를 결정화되는 거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효율이 떨어져요. 이게 그리고 연료가 상당히 좋지 못하게 돼요. 이게 엔진에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경유 갤화시키는 거 되는 거를 막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 동절기 거 주유한 그 양하고 그다음에 그 권장량이 있잖아요. 거기 동결 방지제, 경유 동결 방지 이런 거는 그 갤화시키는 걸 방지하는 건데 거기에 양이 있어요. 이게 하절기 거를 얼마라든가 뭐 동절기 거를 얼마 집어넣으라든가 거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그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제일 좋다 그러기도 좀 그렇겠구나. 이게 하절기에 동절기 걸 안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절기에 동절기 걸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열효율이 떨어지고 엔진에도 좋지 않고 그런데 그걸 못하러 갖다 집어넣겠어요. 굳이 마이너스 30도까지 가야 되는 걸 누가 이거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동절기 이제 영하 18도 이상 뭐 영하 20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한국도 갑자기 뭐 그랬을 때 갤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이 수분이 얼 수도 있겠죠. 근데 수분이 얼었을 때 그 전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 수분이라는 게 뭐 많은 부분이 얼 필요가 없거든요. 많은 부분이 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연료계통 이 호스에 한 부분만 필터가 닿을 정도의 물이 되나? 그때 호수가 좀 직경이 상당히 작은 호수잖아요. 연료가 큰 이렇게 호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뭐 공기 파이프처럼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맣단 말이에요. 이게 연료가 그렇게 많이 공급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그맣죠 호수가. 직경 뭐 몇 미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얼 수가 있죠. 이게 연료계통 이쪽에 차에서부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돌아서 갔다가 오고. 근데 오는 경우에 리턴 돼서 오는 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힐 목적으로 이렇게 다시 가는 것도 있거든요. 뜨거우니까 엔진에서 갔다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건데 이게 뜨겁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차를 주행을 하잖아요. 그럼 겨울에 차를 주행을 할 때 어떻습니까? 뭐 시속 60km, 80km로 간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그 공기의 온도보다 더 낮아지진 않죠. 사람하고 다르니까. 사람은 발열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날려버리잖아요. 바람이. 그래서 체감 온도라는 게 있지만 무생물들 발열체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기의 온도하고 이 물체의 온도는 같죠. 그러니까 공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다. 그럼 달리는 자동차의 온도도 10도예요. 똑같아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없어요. 체감 온도라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달려봐야 그래도 찬바람을 맞았다고 해봐야 그 공기의 온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10도, 20도, 30도까지도 차이가 나요. 속도에 따라서. 왜? 사람 몸에서 열이 나는데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 열을 빨리 뺏어가죠. 그래서 사람이 36.7도 막 이러잖아요. 0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냥. 아주. 마이너스 10도 같으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갈 것 같으면 사람 몸뚱아리를 마이너스 10도까지 최대한 만들 수도 있겠죠. 200km 달려버린다. 금방 마이너스 10도 됩니다. 사람 몸은. 근데 물체는 어때요? 공기의 온도까지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10도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기름은 리턴한 기름도 있고 온도가 공기 온도가 18도다. 마이너스 18도다 그러면 조금 높을 거란 말이에요. 엔진에서 리턴한 기름 그 연료도 있고 가서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배기관도 있고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배기관하고 그 연료관은 분리시켜 놓고 냉각판까지 다 해놔가지고 이제 불 안 나게 해놨지만 그게 따끈따끈하겠죠. 800도 이상 올라가는데 배기관이 그런데 차가 이제 주행을 해 달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달렸을 때는 바람이 가면서 온도를 뺐죠. 여기 차 하부에 있는 그 배기관의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리턴 파이프에서 연료가 들어가가지고 이 연료통에 연료의 온도를 좀 높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기의 온도인 마이너스 18도까지 가는 거예요. 공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면 마이너스 10도까지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도면 어떻습니까? 물이 얼기에는 충분한 온도죠. 마이너스 10도면. 이게. 그쵸? 그럼 파라핀의 결정화가 되려면 마이너스 18도까지 가야 되지만 온도가 철책 쪽에 마이너스 16도에서 18도까지 갔다니까요. 공기 온도가. 이럴 경우 이제 그러면 16도가 됐다. 16도 같으면은 계속 주행을 하면서 식죠. 연료통이 더 식을 거야. 리턴에서 들어오는 그 연료량도 상당히 적어요. 파이프가 직경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리턴에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차가 60km, 80km 달려버리면은 몇 초 만에 식어버리죠. 1초, 2초 만에 그냥 식어버리죠. 그 정도는. 그래서 연료 라인이나 이쪽에서 계열화가 된다든가 일부 계열화가 미세하게 진행이 된다든가 수분이 있는 게 미세한 수분들이 언다든가 이럴 수 있다.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면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찬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엔진 경고등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노란 등은 원인만 한다 그러면. 자, 첫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첨가제를 집어넣이죠. 첨가제는 나중에 일이구나. 첫째로 지금 절반이 비워져 있어요. 절반이 비워져 있어요 지금 연료가. 그러면 동절기 연료가 지금 나와 있겠죠. 마이너스 3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동절기 연료가 남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채우면 되겠죠. 이거를. 그럼 아무리 못해도 뭐 절반씩 섞는다 그러면 뭐 20도, 20도, 뭐 23도 반반씩 섞은 거니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죠. 혼합해서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20도, 23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23도 그 언저리로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은 차가 주행을 해서 뭐 공기 온도가 같아지긴다 하더라도 공기 온도가 23도까지 안 가고 뭐 16도, 뭐 14도, 뭐 아주 극한으로 해서 18도 잡자. 18도까지 공기 온도가 떨어진다. 진짜 이런 경우는 50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도 개로가 그렇게 진행되진 않겠죠. 이게 23도 무렵까지는 견딜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거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분은 내가 저 필터를 교체를 했잖아요.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연료 필터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수분도 좀 빠져나왔을 거고 찌꺼기 같은 거 좀 빠져나오고 뭐 필터가 좀 걸리적거릴 만한 건 많이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수분이 조금 있을 수 있죠. 이 연료가 리턴을 해가지고 오면서 뜨거운 거고, 그러면 연료가 뜨거운데, 그죠? 연료통이 뜨거운데 바깥이 차가워지면 뜨거운 거 차가운 것이 만나면 그 안에 결로가 생기고, 한 방울만 두 방울만 세 방울만 있어도 그게 땡땡 얼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영하 10도면 충분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뭘 어딜 막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그 수분 제거제가 수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뒤섞어 버려요. 물 분자를 경유 연료하고 혼합시켜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물 분자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융합돼 가지고 아예 그냥 뒤섞여 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 만든 거 보니까 수분 제거제를 집어넣으니까 물하고 경유하고 하냐 아주 엉겨붙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온도가 낮아서 얼어가지고서 뭐 연료전에 막히고 이럴 일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그게 이 엔진으로 갔을 때, 이 그렇게 뒤섞인 게 엔진으로 갔을 때 연비라든가 그다음에 출력 여러 가지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물이 없는 것보다, 물이 뒤섞여 있는 분해돼 가지고 경유하고 혼합되지 않은 그런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그게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막히는 건 없을 거니까 수분 제거제하고 동결 방지제 그걸 같이 넣어주면 좋다. 그렇게 좋다라기보다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 또 하나는 이제 조금 귀찮긴 한데 낮의 온도는 영상으로 올라가요. 낮의 온도는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낮의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차에 그 뭐 얼어 있는 부분이 녹는 건 아니죠. 그게 얼음이 바로 녹고 그러진 않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 연료 필터 쪽에 뭐가 얼어 있다, 어쨌다 이렇게 의심이 든다면 열어보십시오. 볼보 S80 T5 2세대 차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료 필터 맨 꼭지, 아래 꼭지 부분 거기에 내가 몇 T라 그랬지? T18 볼보 S80 2.4T 5 2세대 요 그 연료 필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 연료 필터가 요게 18mm죠. 18mm. 이게 18mm였던 것 같은데 18mm 맞아요. 18mm 육각이에요. 육각.
18mm 육각이란 말이에요. 18mm 육각으로 요거를 돌려보는 거예요. 돌리는 거 내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연료가 쭉 빠져야 돼요. 근데 연료 빠지는, 여기서 연료가 얼마가 빠지냐면 한 700ml 정도 빠지더라고. 700ml 정도 빠져요. 1리터까지는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요거를 깨끗한 그 투명한 깨끗한 비닐도 괜찮긴 한데, 깨끗한 투명한 비커나 뭐 이런데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연료가 잘 안 빠진다. 얼은 거지. 그 계라돼 있으면은 뿌옇죠. 파라핀 이 계라돼 있으면 뿌옇겠죠. 근데 물이 얼어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럼 뭐 이물질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것도 이제 빼보면 나오겠죠. 근데 요 18mm, T18mm짜리 요거, 꼭지를 돌려서 뽑아보는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32, T32죠. T32mm짜리, 연료 뚜껑을 통째로 열질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열기가 참 귀찮지 않습니까? 나는 쉽사리 열긴 하지만 귀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더 쉽죠. 그리고 여기에 이미 나는 필터를 교체를 했잖아요. 필터를 교체를 했는데 모터를 또 엽니까 이거를.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열도록 만들어놨어요. 볼보에서. 아주 세심하게 잘 해놓은 거죠. 요걸 돌리면 쫄쫄쫄쫄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바로 나오죠. 이게 계열화가 조금이라도 진행이 된 건지, 또 뭐 물이 좀 있는지, 찌꺼기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빼보면 되는 거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걸 봐야 되지. 근데 이제 파라핀이 계열화됐을 경우에도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결정화가 풀어지죠. 초가 그렇잖아요. 초가 상온에서는 파라핀이 상온에서는 그냥 뭐 결정화돼 있지만 온도가 좀 올라가면 촌동 이렇게 액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영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계열화된 파라핀도 다시 이제 유동성이 생기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겠어요? 언제 녹으라고 그거. 그죠? 그리고 그게 녹으려면은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바로 그런 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 영상으로 올라가야 이제 차 밑바닥이 좀까지 따뜻해져서 녹고 하겠죠. 그게. 근데 이게 연료 계통이라서 착화점이나 이런 게 뭐 400도인가? 인하점 착화점이 뭐 400도, 300도 이게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게.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막 불이 막 붙고 그런 건 아니지만, 쓸데없이 그걸 또 녹인다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다 불 갖다 대고 이런 짓은 안 하시겠지. 예.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 결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름에다 불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핫팩 정도는 괜찮긴 하겠네. 근데 그 짓을 못하랍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차가 뭐 막 안달복달 할 필요 없어요. 안 타고 다니면 되지 뭐. 그죠? 차를 꼭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 뭐 택시 기사분들이라든가, 택시 기사분들은 뭐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고 또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뭐 영업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못한 이 대다수의 이제 운전자분들은, 경유차를 쓰시는 분들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제거제라든가 동결 방지 뭐 이런 거를 막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고, 기름을 갖다가 뭐 아무 때나 10월 달에 집어넣고 뭐 12월 달에 집어넣고 이게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경유가 겨울용이 있고 하계용이 있고
동계용이 있고 그렇다는 거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운행하는 분들 어렴풋이 알긴 하지. 주유소 가서 그냥 집어넣고 다니지 뭐 알겠어요. 이런 정도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나도 이거 지금 이거를 수십 년 만에 30년 넘게 운전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니 그래도 뭐 조금씩 알아가는 거니까 안전하게 아름답게 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그래서 이제 차를 그대로 둘 거예요. 그대로 두고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죠. 며칠 있으면 일주일 후쯤이나 운행할까 그런데 일단 뭐 동절기 기름으로 집어넣고 차가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에어플로우가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연료 인젝터라든가 뭐 그 엔진 쪽에 그쪽에 가까운 부분들은 예열이 되니까 상당히 그 시동이 잘 걸려요. 시동까지는. 아 그리고 주행을 하게 되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주행을 할 때는 연료 리턴되는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연료를 압력으로 쏜 거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동만 걸어놓고 그냥 그 주차에다 놓고 시동만 걸어놨다. 그러면 리턴되는 연료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 엔진에서 사용하는 연료량이 최소한이니까. 그러면 리턴되는 회수되는 연료통으로 회수되는 연료는 어때요? 따끈따끈한 연료예요. 심지어 뜨거운 연료예요. 그게 100도까지도 갑니다. 원래는 뭐 800도 이상도 간다 그러는데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서 90도에서 100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도록 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료가 90도에서 100도 90도 정도 그 정도로 높은 온도예요. 이 연료가 리턴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경유는 착화점이 400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90도짜리 뭐 이런 거 경유가 연료통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뭐 거기서 문제 생겨 전혀 없어요. 절대로 그게. 엔진에서 400도가 갈 수도 없고 냉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뜨거워진 연료, 90도까지 뜨거워진 연료를 연료통으로 리턴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거 뭐야? 예열이죠. 이렇게 추울 때는.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고 좀 내버려뒀다가 여기 다시 돌아가죠. 리턴되죠. 이거. 경유연료가. 그러면 이 연료통에 있는 연료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혹시 갤러화되어 있는 혹시 뭐 조금 얼라고 이렇게 뭐 시동 걸고 있는 그런 뭐 수분이 좀 있다. 녹아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 근데 여기가 막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거는. 여기서 녹기 시작하면은 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고 조금 한 5분 정도 이럴 경우에는 저는 예열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갤화될 만한 그래서 연료가 하절기 연료가 들어가 있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차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럼 요거는 예열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연료가 따끈따끈해져요. 이게 따끈따끈해져요. 그럼 회전을 하죠 이제 이게. 그 시내 주행을 한다,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뭐 영하 10도 뭐 이런 거 정도 가지고 뭐 12도, 10도, 뭐 14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거 가지고 이게 갤화돼 가지고 문제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따끈따끈해지고 그리고 그러면 연료통의 그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일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시내에서는 이거 리턴되는 거 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데펴놓고 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배기라인 쪽에서도 열이 또 충분히 또 발산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열을 좀 많이 하면 엔진 경고등 뜨지 않고
이런 문제 없이 가속 안 되는 그런 문제 없이 시내 주행 정도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만 이 앞서서 이 복잡하게 얘기한 이런 조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장거리로 추운 쪽으로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또 경기도 뭐 저 강원도 이쪽으로 경기 북부나 강원도 이쪽으로 가가지고 뭐 20몇 도씩 가고 이렇게 되면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